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오늘은요, 이근 대위로 알려져 있는 가짜 사나이 이근 씨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판결문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판결문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를 모셔야겠죠? 옆에 이피루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강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피루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이근 씨가 이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에서부터 이근 씨가 전과가 그 전에 또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진행 중인데, 오늘은 제가 이 성추행과 관련된 이 판결문만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은 이 피해자와 이 반대 방향으로 클럽에서 좁은 네. 공간에 지나가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지나가면서 이 판결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써져 있는데, 예.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서부터 타고 내려와서 예.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바로 낚아채면서 뭐 하는 짓이냐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은 이 성폭력처벌법에 있는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기소가 됐거든요. 이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그리고 강제추행, 이게 뭐가 더 세게 처벌받는 죄죠? 공중 밀집 장소의 추행이 조금 더 세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그러니까 공중 밀집 장소라는 특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구속요건 해당성을 판단했을 때 공중 밀집 장소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소하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왜냐면요, 일각에서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를 해서 더 세게 처벌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 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처벌을 약하게 받았다라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네네. 공중 밀집 장소의 추행으로 기소가 되나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나 양형의 형량 자체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네. 실제 양형에 있어서는 그것이 공중 밀집이냐 단순 강제추행이냐보다는 네. 행위 태양, 아하. 실제 추행의 태양을 가지고 양형을 더 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을 하면서 이런 사실들이 다 나와 있는 CCTV들이 몇 대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판결문을 보면요, 증거의 요지에 보면은 CCTV 영상 CD가 이제 제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문을 봤을 때는 이 CCTV를 누가 제출했는지, 검찰인지 아니면 피고인 측에서 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이 CCTV 증거가 어느 측에서 제출됐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판결문 내용을 보면 물론 증거는 양쪽에서 다 제출할 수 있고 네. 형사사건의 경우는 누가 제출했는지 증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내용을 보면 이 CCTV 증거가 검찰 쪽에서 제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이, 네. 만약에 무죄의 증거, 즉 CCTV가 당사자의 행위를 명확하게 찍었고 그 CCTV 상에서 두 사람이 마주쳐 지나갈 때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무죄의 증거로 쓰였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니라 CCTV가 제출됐고 증거로 채택이 됐고 유죄로 나왔다면 검찰 쪽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만약에 CCTV에서 정말 무죄를 입증할 만한 그런 영상이 있다, 그런 장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 이근 씨가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이제 소위 말하는 심야 시간에 클럽이라는 장소이기 때문에 클럽의 CCTV가 일반적으로 자세하게 찍히는 CCTV가 거의 없습니다. 네. 네, 대부분 화질이 좋지 않거나 네. 형상 정도만 알아볼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무죄 증거였다고 한다면 네. 두 사람이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1심에서 이근 씨는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이유를 보면요, 이 이근 씨는 자신은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무죄긴 한데 만약에 유죄라고 할지라도 이 200만 원 너무 과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무죄면 무죄고 유죄면 유죄인데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가요? 예,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항소심 변론을 할 때 무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변호인 입장에서는 양형을 과하다는 주장을 보통 같이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변론을 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전혀 신체 접촉이 없었다. 네. 라고 하고 어느 정도 CCTV가 있다라고 한다면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경우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일반적인 경우였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2심 판결문을 보면 이 판단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말도 혹시
이 성범죄 판결문에서 이렇게 자주 판사님들께서 쓰시는 표현인가요? 예, 꽤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이게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좀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벌금 자체는 그렇게 다액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 양형 자체는 그렇게 높게 나왔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행위태양에 있어서는 행위태양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추행이 단순히 신체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추행이 될 수 있는데 움켜쥐는 행위 사실은 통상적이진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움켜쥔다 네. 라는 게 일반적이지 않고 단순히 스치는 것만으로도 손이 닿는 것만으로도 추행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섰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이근 씨는 이 자신은 결백하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 일관된 진술로 인해서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는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2차 가해를 하지 말아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정말 일관된 진술만으로 이렇게 유죄가 나오는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이 이근 씨의 이런 주장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네. 당사자 두 사람밖에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사자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일관된 진술을 했다면 그리고 그 진술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 사람을 무고하거나 괴롭힐 이유가 없다면 그 진술을 믿고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 선고가 가능합니다. 좀 이 건은 CCTV 영상이 증거로 채택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CCTV는 뭐 저희가 본 건 아니라서 어떤 건지 모르지만 증거로 채택된 걸 보면 일단 두 사람이 찍히긴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관된 진술만으로 사실 유죄가 나온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억울하다는 측면은 뭐냐면 우리가 당사자 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알 수는 없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만은 네. 일단은 우리가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 그것이 재심 등을 통해서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그 네. 판결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고 사실은 그 억울함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네. 그거를 받아들이기에는 판결이 있는 이상 어렵지 않을까. 더군다나 CCTV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싸우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이피루 변호사님과 함께 최대한 팩트만 체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만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이피루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